그는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조차 끊임없이 배척당해야만 했죠.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며 공을 세웠건만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끝내 믿었던 이들의 배신까지 겪으며 분노로 왕이 된 남자 태종 이방원입니다. 때는 14세기 고려 말 경랑의 시기였습니다. 남으로는 끝없는 외구의 약탈과 북으로는 원나라의 후예인 북원이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었죠. 거기에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이 고려의 토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를 각자의 방식으로 살려보려는 4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충신 고려의 수호자 최영, 이 한 몸 던져 고려를 지키리라. 이상적인 고려를 꿈꾼 외로운 개혁가 정몽주, 개혁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면 이 한 몸 바치리라.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고자 했던 혁명가 정도전, 모두를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떠오르는 권력이자 현실을 직시한 전략가 이성계. 무너진 고려를 바로 세울 길, 그 길은 나에게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388년 고려왕 특사년 명나라 태조 주원자는 고려의 영토였던 찰령 이북 지역을 명의 영토로 하겠다는 일방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격분했죠. 지금 당장 노동정벌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국 유동정벌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유동정벌군의 지휘관은 바로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여진족과 왜구를 토벌하며 얻은 신망과 권문세족 출신 강씨와의 혼인으로 떠오르는 권력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명나라의 국력과 고려의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려가 명과 전쟁을 벌인다면 필시 멸망하리라. 결국 그는 군사를 돌려 명이 아닌 고려로 향합니다.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훌륭한 조력자로 활약합니다. 당장 이성계의 가족을 잡아들여라. 위화도 회군 소식을 들은 최영은 이성계의 가족들을 볼모로 회군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피하지 않으면 대역죄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방원은 그의 어머니 한씨와 강씨를 미리 대피시키는 것은 물론 개경 내의 상황을 이성계에게 발빠르게 전하며 내부에서 위화도 회군의 성공을 돕습니다. 비록 5째이자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아버지 이성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그였습니다. 결국 최영과 함께 이성계를 막으려던 우왕은 폐위되고 최영 역시 유배우 최후를 맡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의 실권을 쥐게 된 이성계는 고려의 개혁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개혁 동반자는 정몽주와 정도전이었죠. 하지만 그 둘의 개혁에 대한 방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고려 왕조의 충성심이 강한 정몽주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정도전, 그 둘 사이에서 이성계는 갈등했죠. 정도전의 이상은 마음에 들었으나 충신 정몽주를 저버릴 순 없었습니다. 반면 정몽주는 이성계를 극도로 경계하며 언젠가 이성계는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성계와 그의 세력을 제거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가 낙마사고로 요양에 들어가며 정몽주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의 핵심 세력을 귀양 보내는 등 조금씩 이성계의 목을 조여갔죠. 하지만 이성계에게는 아들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최고의 무장인 아버지를 닮아 무예에도 능했던 그는 특히 위화도 회군 즈음부터는 아버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든든한 조력자로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몽주의 의도와 행보를 모를 리 없었죠. 그리고 또 한 번 고려의 역사를 바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문안을 위해 이성계를 찾아온 정몽주, 이방원은 그런 정몽주에게 술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자는 아버지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정몽주를 시험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공자 멋진 시문이여 내 그에 답하리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형은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유명한 하여가와 단심가가 울려 퍼지며 이방원은 확신하게 되죠. 이자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와 우리 집안은 무사할 수 없다. 결국 정몽주는 선죽교 위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들에 의해 죽음을 맞습니다. 이로써 최영에 이어 정몽주까지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방원의 결단은 아버지 이성계의 불같은 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너는 어찌 나에게 이런 불효를 저지른단 말이냐? 정몽주는 저희 집안의 위협입니다. 회군을 저지하려 했던 최영도, 자신을 견제했던 정몽주도 이성계는 같은 고려의 신하로서 존중에 마지 않았고 특히 정몽주의 충심을 높게 샀던 그는 끝까지 정몽주를 설득하여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동시에 충신 정몽주는 이성계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 명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시선에서 정몽주는 아버지와 자신의 집안의 가장 큰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의 죽음, 그것은 고려라는 한나라의 구분이 끝남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 두 부자 간 갈등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정몽주가 죽은 지 3개월 후 결국 조선이 건국되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짤싸.